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데 무슨 상용화가 세계 최초냐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서 견제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시 한번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제품을 세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의 불모지와 같던 대한민국이 통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세계에 알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1996년 1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2세대 이동통신 CDMA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퀄컴의 CDMA에서 시작된 통신 방식을 써오던 한국은 급기야 독자적으로 통신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와이브로는 2012년 4월 국제표준 승인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방식이지만 와이브로는 LTE와 더불어 전 세계 단 2개뿐인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로 인정받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한국은 미국보다 55분 먼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개시하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4G 전화기에 5G 부품만 얹어 팔아놓고서 실제 상용화는 자신들이 빨랐다고 주장했고 한국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계속해서 불만과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계지만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무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 기지국을 거치고 길거리 중간중간이나 건물 곳곳에 설치된 중계기와 안테나를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됩니다. 길을 걷거나 차를 타면서 이동하면 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계기가 바뀌지만 그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무선통신망 구조 때문에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상용화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서 5G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라는 명분 때문에 최초냐 아니냐 너냐 나냐를 두고 끊임없는 말들과 불필요한 싸움이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실내 광중계기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받은 5G 신호를 변환해서 안테나로 보내는 장치인데요. 이번에 개발된 광중계기는 5G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서 안테나로 전달하는데 5G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 초당 20기가비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측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사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보인 5G 시범 서비스에서 시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요. 기존까지는 5G 신호가 지나다니는 길목인 대역을 달랑 2개만 사용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광중계기는 무려 16배, 30개나 늘어난 32개 대역으로 늘어나면서 전송 용량과 속도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라 하더라도 논바닥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는 그 속도를 못 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즉 배경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맞느냐의 논란, 5G 속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맞대응도 아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새로운 5G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의 앞선 통신 장비 기술에 의해 처음 등장한 광중계기처럼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통신 인프라망을 누구보다 빨리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누군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은 우리가 가장 빨랐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